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너 김입니다. 오늘 프랑스 방문한 시진핑이 완전히 진짜 개 털렸다는 거죠. 완전히 개망신을 당했다는 건데, 유럽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미국에서 완전히 강탈을 받고 나서 유럽을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고, 유럽에 그야말로 자기들 친차이나 국가 마크롱, 완전 좌파 아닙니까? 그리고 헝가리를 갔는데, 프랑스에 가서 쇼를 하다가 진짜 개망신을 당했다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뉴스는요, 여기 에포크 타임즈 코리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짧게 요약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에 갔더니 르몽드지, 프랑스 제1의 신문사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일보사 같은 데죠. 프랑스 제1의 신문사 르몽드지가 이렇게 썼습니다. 자, 차이나 시진핑 방문에 환상 꾸지 마, 개꿈 꾸지 마라. 대화는 좋아. 그러나 기대할 거 아무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으니까 마크롱, 개꿈 꾸지 마라. 시진핑의 개꿈을 꾸지 마. 이렇게 경고를 하는 기사를 내는데요. 그 내용을 에포크 타임즈 코리아가 요약 보도했는데,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 가서도 시진핑이가 아주 개털렸다는 거죠. 자, 시진핑이 현지 시간 5일, 우리나라 6일이죠.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가운데 프랑스 현지에서 가장 유력한 언론, 그야말로 이 르몽드지가 환상 품지 말라고 일갈 아주 세게 꾸짖었다 이거죠.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지는 시진핑 방문 하루 전인 4일 발표한 마크롱과 시진핑의 만남, 차이나와의 대화는 하지만 환상은 가지 말아라 는 제목의 사설하에서 차이나를 친구로 착각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자, 르몽드지는 사설에서 지금 프랑스는 이 차이나를 상대로 혼자 싸우는 게 아니야. 전 유럽과 함께 싸우는 것이며, 미국과 함께 싸우는 것이며, 전 세계와 함께 싸우는 것이야. 그러니까 마크롱, 너 인기를 위해서 야합하지 마라. 시진핑 차이나에 아첨한다고 얻을 것도 하나도 없어 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단결된 유럽만이 차이나로 하여금 유럽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니 혼자 시진핑 차이나에게 알랑방구 껴봐야 아무 소용없어. 모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시진핑은 프랑스를 시작으로 엿새 동안 완전히 친차이나 국가 헝가리, 세르비아 등 3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거 외에는 갈 데가 없어요. 오라는 데가 없습니다. 유럽에서도 끝났어요 이제. 자, 르몽드는 차이나가 유럽 순방지로 3개국을 선택한 데는 아주 음흉한 의도가 있다라고 분석했는데요. 우선 프랑스는 올해 차이나와 수교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랑스와 수교 60년 했지. 유럽의 제일 중심국가 프랑스와 수교 60년 됐어.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갔다 이거죠. 자, 시진핑은 이것을 계기로 차이나와 프랑스가 특별한 관계인 것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국가인 헝가리와 세르비아는 그야말로 공산국가죠. 그리고 친차이나 국가다. 시진핑 2번째 방문지인 세르비아에서는 또 어떤 쇼를 하려고 하면, 나토 폭격기가 잘못해가지고 폭격당한 유고슬라비아의 주재 중국 대사관터를, 차이나 대사관터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미국이 이따위로 우리 대사관을 공격했잖아. 미국은 참 나쁜 자들이야. 이렇게 미국을 규탄해서 유럽 국가들의 지지를 얻어낼 그야 야망을 갖고 있는데요. 유럽 국가가 그야말로 세르비아나 헝가리 정도는 모르지만 누가 이 차이나의 사기극에 넘어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개소리죠. 마지막 목적지 헝가리는 아주 일관적으로 친공산국가, 그리고 친차이나 국가입니다. 여기 가서 시진핑이 아주 쇼를 한번 더 하면서 유럽이 똘똘 뭉쳐서 차이나와 한 몸이 되자, 우리 좀 도와줘, 이런 쇼를 하겠다는 의도로 간다 이겁니다.
곧 차이나를 방문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러시아 대통령 푸틴에 대해서도 미리 가서 잘 얘기해서 나 유럽 가서도 푸틴 대통령 당신 엄청 선전해 줬어, 뭐 이런 식으로 쇼를 하겠다는 거죠. 자, 르몽드지에 따르면 중국은 항상 강한 유럽을 희망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는 차이나의 진정한 의도는 서구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미국이 주도하는 대서양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즉 EU 또는 나토를 허무는 것이 목표입니다.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자, 한 예를 들면 차이나가 2012년 유럽 17개 국가의 협력체인 차이나 유럽 정상회의 17+1을 결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체제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세 나라, 그죠? 발트 3국이 탈퇴하면서 14+1으로 위축되고 사실은 유야무야 유명무실화됐다. 르몽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차이나가 중립적이라고 믿는 것은 비생산적이다, 미친 짓이다 이거죠. 차이나와의 대화는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그러니까 마크롱, 당신 말이야 그 선전선동 선물을 위해서 아주 시진핑 만나서 쇼하고 이러는 거 꿈깨. 국민들은 지금 차이나를 적으로 돌리고 있는데 니 혼자만 그러지 말어,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난 3월 5일 확정을 지은 푸틴의 5선임. 야, 푸틴이 5번째 대통령을 해먹고 있어요. 푸틴의 첫 번째 해외 방문지는 차이나다. 뭐 갈 데가 거기밖에 더 있습니까? 차이나는 러시아에 필요한 물자를 계속 공급하면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돕는 사실상의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 최근 차이나를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러시아 지원을 중단하라고 차이나에게 최후 통첩했고, 미국 정부는 러시아 군수산업 기업을 지원하는 중국의 기업 20여 개 명단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 차이나의 20개 대기업은 이제 더 이상 국제 거래를 못해요. 제재를 댄 겁니다. 최근 차이나를 방문한 토니 블링컨이 한 방 때린 거죠. 20개 차이나의 대기업 이제 더 이상 국제 거래 못합니다. 미국의 제재를 받았어요. 자, 유럽 각국은 자국 방위비는 매우 적게 사용하면서 미국의 안보를 의탁하고, 자 보세요, 유럽 나라들이 나토에 의해서 미국이 돈을 다 쓰니까 자기들은 돈 조금만 쓰고 미국은 다 그냥 안보를 의지하면서, 또 북기는 또 중국에다 붙어가지고 경제적인 이익을 쪽쪽 빨아먹고 있잖아요. 미국이 열받죠. 여러분이 미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 받나 안 받나? 열 받죠.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유럽 각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매우 적게 사용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의 안보를 의탁하고, 경제적으로는 차이나 공산당에 빌붙어가지고 막대한 노동력과 시장에 의존하면서 번영을 구가해왔다. 그 중에서도 프랑스와 독일은 경제적으로 높은 차이나 의존성 때문에 서방 세계의 탈중국 움직임에서도 차이나와 분리를 통해 디리스킹, 그죠? 디리스킹 을 거의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다만 염강대학 차이나 연구소의 한 교수가 유럽과 중국의 관계가 미묘한 시점에서 시진핑은 차이나 시장을 유럽의 채찍과 당근으로 사용하며, 야 니들 우리한테 팔아먹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붙어, 이 얘기죠. 일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다. 니들 우리한테 많이 팔아먹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붙어, 미국한테 붙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열받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야 니들 3% 이상 앞으로 방위비 부담해. 차이나와 러시아가 한편이고 우크라이나 치는 거 못 봤어? 그 다음에는 뭡니까? 니들이야. 그 다음엔 순서는 너희들이야. 그런데도 계속 너희들의 주적인 차이나와 붙어서 그렇게
붙어 먹고 살래? 이 경고를 하는 건데 트럼프의 경고는 정말 지극히 합당한 경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프랑스 선동 선무가 완전히 공산주의자죠. 마크롱은 6일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을 파리로 초청해서 시진핑과 3자 회담을 갖고 무역 불균형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현안을 논의했다. 그렇게 해서 시진핑을 띄워준 거예요. 유럽 집행위원장도 불러갖고 마크롱이 그냥 시진핑한테 야 우리가 이렇게 큰 회의도 해주고 그러니까 대우해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시진핑과 양국 우호를 중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폰데라이엔 유럽 집행위원장은 전혀 생각이 달라요. 이 차이나의 공급 과잉, 불평등한 시장 접근, 지나친 의존도 등을 거론하면서 차이나 즉시 개선해야 돼. 앞으로 쉽게 말하면 러시아에 무기 대주지 말고 그리고 보조금 줘가지고 유럽 기업들 다 죽이는 거, 산업 죽이는 거 이거 하지 말어. 이런 요구를 했다 이거예요. 시진핑이 엄청 기대를 하고 왔다가 개망신 나고 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젠 교수는 이번 3자 회담에 관해서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가 차이나와 어떤 은밀한 거래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EU에 보여주려고 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파리 시내 다수의 시민단체가 차이나의 인권 탄압과 폭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면서 EU에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EU, 프랑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차이나 공산당이 어떤 자들인지 잘 알고 단교하란 말이야 이런 요청을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베트남 사람들이에요. 노 차이나 끝났어. 우리하고는 끊어. 라신 오 델 에스페이스 마티니 뭡니까? 차이나는 바다 공간을 베트남에 내줘. 아니 차이나가 남진아해를 다 지네 바다라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야 우리 바다야 베트남 바다야 우리 바다 내놔 이렇게 베트남 사람들이 시위하는 거고요. 그 외에도 뭐 여기 보면은 위구르 티베트 사람들이 마구마구 와서 집회하면서 노 시진핑 꺼져 이런 집회를 강력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이 개망신을 당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인어김이 구글 정책 위반으로 1채널이 제재를 받아서 잠시 동안 지금 방송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2채널로 방송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2채널도 구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국이란 말을 쓰지 말아야 됩니다. 중국이란 말은 자기들이 중심이야. 이러는 차이나인들의 국뽕 언어예요. 자, 이 나라는 진나라입니다. 진나라. 뭡니까? 이 사람들 최초의 통일왕조가 어디입니까? 진나라죠, 진나라. 진나라의 영정, 시황제가 있죠. 그 자의 성이 진시라서 진나라가 된 거예요. 진나라. 자, 그래서 이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진나로 말합니다. 진나. 자, 가지지자, 귀신나자. 가지지자 또는 지옥나자죠. 자기들도 쓰고 있고, 우리도 동진하에, 남진하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이 영어가 돼서 차이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나라고 써야지, 차이나라고 불러든지, 진나로 불러야지, 중국이란 말을 해줄 이유가 없어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중국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오로지 지들이 국뽕 언어예요. 우리가 중심이야. 이게 중국입니다. 우리나라도 정신 차리고 앞으로는 중국이란 말을 쓰지 말고 차이나 또는 진나 이런 말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 프랑스와 헝가리에 가가지고 차이나가 시진핑이가 좀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거 꼭두각시 노름을 하려다가 개망신을 당했다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이나는 대한민국을 양분한 6.25 때 얼마입니까? 250만 명의 엄청난 병력을 집어넣어서 우리 한반도를 분단시킨 우리의 주적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금 뭡니까 도대체?
우리나라의 이제 외교부 장관이라는 자가 시진핑을 우리나라로 데려오기 위해 가지고 간다고 해요. 전 세계에서 왕따되고 있고 우리는 분명히 미국과 동맹이고 이 차이나완 주적인데 그 시진핑을 왜 데려옵니까? 그러기 위해서 조태열이라는 외교부 장관이라는 자가 지금 중국에 간다 그러는데 참 기가 막히죠. 시진핑이 우리나라에 온다면 곱게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저자가 저지른 중국 공산당이 저지른 차이나 공산당이 저지른 거에 대해서 반드시 반성하고 사과하기 전에는 우리나라 땅에 올 수 없다. 그리고 오면 우리가 가만히 두면 안 되죠. 우리 애국 시민들이 차이나와 시진핑의 망령된 만행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단죄하고 아주 저들의 만행을 찌타내야 되겠습니다. 안 오는 게 가장 좋죠.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서 이 차이나 공산당 시진핑 절대로 용납하거나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청사.